되면 집에 안 보내줘? 아니면 죄다 영문학과 지망 중인데? 안 보내주세요. 안 보내줘? 내가 이거까지 있어요. 아 그래? 아 수학도 그렇게 여기 딱 너희들 그 짬뽕 할래? 수업들. 너희들 대부분 좀 이과 많이 가지 않니? 얘들아 수학 잘해야 돼. 특히 문과는 있거든. 요즘 너희들 그 입시결과 나온 거 봤지? 이과생들이 다 잡아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문이과인데 통합이 되면서 수학 잘하면 장땡이야. 필요 없어. 그냥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수학 바닥 치면 진짜 이거 방법이 없어. 대학을 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빨리 끌어올려야 돼. 너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선행이 빠른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터로 온 거잖아. 따라잡겠다고 온 거잖아. 늦게 시작했지만. 그럼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야 돼. 파이팅 있게. 그렇지. 안 그러면은 제자리야. 지금 너희들 위에 있는 애들을 봐야 돼. 걔네들 얼마나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조금 알아야 돼. 너희들 모르잖아. 그렇지? 나는 또 유독 또 윈터에 좀 내가 애착이 좀 많단 말이야. 뭐 작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성취감도 있고. 자, 얘네 중간 것들 잘 보면 내가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처음 본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야. 왜냐면은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 왜냐면은 물론 너희들도 편하고 나도 수업하기 편하려면 되게 쉬운 거만 하면 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럼 점수가 딱 50분 나와. 50. 거짓말 안 하고 4, 50밖에 안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 인생이 달려있는데 첫 중간고사를 못 보면은 이게 그냥 한 번 볼 때마다 내 대학의 레벨이 결정이 돼. 이게 얼마나 살벌한 건 줄 알아? 한 번 내신 볼 때마다 내 대학 레벨이 난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 나 스카이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했어. 1학년 딱 기말까지 보고 나잖아. 아 갑자기 목표가 바뀌어. 인서울 막 이러면서 2학년 올라가 아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걸 바뀐단 말이야. 남의 기 같이 이게 진짜 실제로 그래. 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꿈이 있을 거 아니니. 나는 어느 대학 가서 뭘 하고 싶다. 그럼 그거를 조금 이룩하려면 조금 열심히 해야 돼. 좀 보니까 왜냐면 내가 점수를 매번 살펴보는데 아, 제자리거든요. 이거 복습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고 복습을 좀 안 해. 아까 전에 근분리 문제도 너희들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틀린 것도 이해가 오해여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틀려도 내가 이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 아 이거는 진짜 성실성의 문제다 싶은 문제가 있어. 이거는 그냥 복습만 하면 단순하게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도 틀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좀 복습을 좀 하고 그럼 보충 문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진도를 좀 맞을 근데 뭐 그 관련된 문제를 같이 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형 거의 다 끝났어. 이참수가. 근데 오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제한 범위 있는 이참수 문제를 다뤘단 말이지. 이참수에서 최대 최소에서만 두 문제가 나오지. 배점으로만 하잖아. 하나는 어려운 거고 하나는 좀 중급 난이도거든. 배점을 했을 때 배점으로 한 사람은 10점 이상이 나와. 요 짧은 요 유형에서 10분의 1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10분의 1 이상이 요 한 유형에서 엄청난 거야. 그래서 봅시다. 유형 20번부터 볼 건데 이제는 뭐냐면 제한 부분이 있는 이참수 문제 중에서 약간 좀 흔하게 더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성도 부분 얘도 좀 종종 등장하는 유형인데 350번 유형이야. 350번 유형. 350번 문제를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통 부분이 있는 이참수의 최대 최소야. 그렇지. x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이렇게 한 거도 있고 함수를 좀 관찰해보면 우리가 그냥 흑설이 나는 거지. x의 제곱에 플러스의 2x 마이너스 이걸 제곱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2에 다시 2지 이렇게 돼 있어. 이거에 지금 최대 치수를 구하라 이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제곱이거든. 2차식을 제곱했어. 그럼 몇 차식 나오지? 4차식이 나와. 그럼 얘를 전개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우리 능력치 이상이야. 물론 4차함수를 우리가 수투를 가면 배우기 때문에 수투에서 미분을 배우면 할 수 있어. 우리 미분의 방법을 쓰지 않고 쓰는 방법은 뭐냐면 고유 과정으로 치환한다는 거지. 이거 좀 이해해 내가. 뭐냐면 좀 x제곱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보여.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t로 묶어. 만약에 t로 묶게. x의 제곱에 2x 빼기 1이라는 애를 내가 t라고 봤어. 얘들아. t라고 봤어. 그러면
얘도 좀 t로 편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식을 우리가 치환한다는 거는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에 대한 식을 모듈에 바꿀 거지. 그래서 좀 뭐가 되냐면 y는 t의 제곱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t에다가 1 더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 적을 수 있냐면 t 빼기 1이라고 적을 수 있지. 그냥 플러스 1 됐어? 내가 지금 x제곱 2x 마이너스 1을 t로 갖다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t에서 1 하나 더 뺀 거니까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봐봐, 여기에 x의 범위를 갖다 쓸 수 없잖아 얘들아. 이렇게 x의 제한 범위를. 왜냐면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꿨어. 그럼 얘도 뭐로 바꿔야 돼? t의 범위로 체인지를 해줘야 돼. 치환한다는 얘기는 내가 모조리 다른 문자로 치환했으면 다 바뀌어야 되지. 얘는 바뀌고 얘는 바뀌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x라는 문자가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개념수한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 문자가 사라지면은 항상 범위를 남겨. 그래서 수학의 정석에 명언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사라지면 범위를 남겨. 이 x라는 문자가 사라졌잖아. 사라졌는데 그냥 곱게 주는 게 아니야. 봐봐. 지금 이 x의 범위가 있어. 그럼 t는 뭐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서 이거 한번 가져볼게. 이 t라고 하는 거는 얘를 다시 적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지. 이거 우리 t를 이거를 얘들아 y라고 생각해봐. 문자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x의 범위가 현재 뭐냐면 마이너스 2에서 x가 1 사이 움직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t를 그냥 우리가 좀 익숙한 y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이차가 줄 거고, 대칭축이 현재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인 이러한 상태거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그럼 누가 더 가까워? 마이너스 2가 더 가깝지? 한 칸. 1은 두 칸이니까 저기 좀 멀리 있지. 여기 있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은 x가 마이너스에서 1이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에 이 t라고 하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y값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t가 가장 높을 때하고 낮을 때를 찾아야 되겠지 먼저. 그럼 가장 높을 때는 언제? 이때 가장 높을 것이고, 가장 위에 있잖아. 가장 밑에 있을 때는 이때지. 그러니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이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은 4에서 2 뺐으니까 2가 나오지. 그러니까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지. 이때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요 x의 범위에서 요 t 값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작은 때가 마이너스 2, 제일 클 때가 2가 된다. 이 얘기지. 이거를 잡아내야 돼. 알겠어? 됐지? 그럼 봐봐. 이제는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건데, 그럼 t의 범위를 수정했지. 내가 요 놈을 t라는 문자로 봤을 때 t의 범위는 어디야? 마이너스 2에서 2의 움직이는 요 사이의 범위다 이거지. 그치? 근데 문제가 새로운데 문제가 탄생한 거지. 그치?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는 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범위 있는 이참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요 문제는 제한 범위 있는 이참수 문제를 몇 번 풀면 돼? 2번을 풀면 되는 거야. 한 번은 x에 관한 걸로 한번 풀고, 그다음에 한 번은 t에 관한 걸로 풀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요 밑줄 그은 요 이참수 문제를 다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이거 봅시다 이제. 요 놈은 t에 대한 2차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y는 정리해보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보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것이고 3이 될 거야. 그럼 요거 그냥 대칭축 1이지? 아래로 블록일 것이면서 대칭축이 현재 t 이퀄 1이야. 이퀄 1이지. 그런데 t의 범위가 어디? 마이너스 2에서 2지. 마이너스 2에서 2. 그러면 2는 가까이 있어. 한 칸이니까 2가 여기 있을 거야. 마이너스 2 어디 있지? 저 멀리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가장 높을 때 언제나?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 맥시멈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맥시멈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3 더했으니까 12. 최소값은 t가 1일 때겠지. 가장 낮을 때. t가 1일 때 가장 낮지. 그러면 그때는 눈으로 보이지? 얼마? 3이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두 개의 합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정답은 15.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상태. 그러면 이거는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차함수 문제를 두 번 푼다. 제한 범위는 이차함수를 두 번 푼다 이렇게 생각되겠어?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내가 이놈을 t로 왔다 이거 t로 보면은 이 t라고 하는 거는 그냥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주식을 내가 얘를 t로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변형이 될 건데 여기다가 x의 범위를 갖다 쓸 수 없으니까 나는 반드시 t의 범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t를 가져가야 되지. 내가 얘를 t로 봤으니까 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x의 범위가 지금 요 범위니까 그때에 t가 가장 높을 때하고 낮을 때 찾아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내고 근데 얘가 이제 새롭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네. 제한 범위가 있는 형태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제한 범위 있는 이차 함수를 몇 번 푼다? 두 번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저 y는 t-1 마이너스 2t에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정리하면 이 정리하면 2t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거부터 정리. 그다음 352번에 오타 하나 있어. 마이너스 2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가 어디지? T네. t 마이너스 1때 봐봐. 지금 최대 최소는 항상 y 값이 가장 높을 때하고 낮을 때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그려보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였지? 요 범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딱 요 그림 여기까지거든. 다른 부분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 여기서부터 이거 y 값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야? 이때지. 가장 높이는 최대. x가 얼마나?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최대가 발생하고 있지. t가 마이너스일 때 최대값이 10이 나온다 이거. 가장 낮을 때 t가 1대지. t가 1대가 가장 낮지. t가 1대 최소값 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다 적은 사람은 352번에 그 두 번째 줄에 최소값이 11 되어 있는데 그 오타야 1로 해줘. 최소값이 1일 때 11이 아니라 1일. 352번에 최소값이 11일 때를 1로 바꿔주면 되겠어. 이게 오늘 시험 문제지? 한번 간단히 볼게. 이거. 기본형 문제 보고 이따가 이제 성명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요즘은 그걸 안 해도 350은 먼저 볼게. 0에서 3이야. 0에서 x가 0에서 3이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y는 2로 묶었을 때 x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x 될 거고 묶으면 플러스 필요하지. 일단 빼기 1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지. 됐어. 그럼 이 함수는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이지. 대칭축 어디? 1이지. 대칭축 1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이차함수다. 여기가 x 이퀄 1이 될 것이야. 그러면 제한 범위를 관찰해 보면 0에서 3이거든. 0에서 가깝지. 3은 3칸이니까 더 멀어. 그럼 0이 여기 있을 거야 얘들아. 여기 0이 있으면 3은 어디? 저 멀리지. 3칸이.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어디다? 이차함수를 반드시 그림을 그리자 했어. 안 그리면은 저때부터 왜냐면 대칭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안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실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필요한 부분은 0에서 3이니까. 그럼 최대가 언제 발생해? 눈으로 봐봐. 3. 최소는 1일 때까지 났지.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 x가 1일 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x가 3일 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지. 3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이니까 4지. 8에서 2 빼서 6이지. 6 플러스 이게 이제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값 미니멈은 x가 1일 때야. 1일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m이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소값이 1이다 돼 있어. 얘가 1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의 값 추론할 수 있어. 얼마? m은 3이 된다. m이 3인 거 알았지? 그럼 3 집어넣으면 되겠지. 최대가 얼마? 9. 얘는 누구나 푸는 기본형이야. 그런데 이거 비교를 해야 될게. 우리 오늘 시험지 잠깐 볼까 얘들아? 시험지 잠깐 볼게. 그 보충 문제, 성난 문제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 누구나 다 풀기 때문에
가장 좀 최다 변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지금부터 할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대칭축에 밑이 쓰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얘가 많이 나오고 있고 80% 정도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대칭축은 고정인데 제한범위 X의 범위지. X의 범위에 미지수가 있는 거고 두 가지 케이스에 관한 문제야. 그럼 이게 이제 성난 문제. 우리 보충 문제를 봤을 때 12번이고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14번이지. 용상분. 이게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요 위에 해당하는 게 성난 문제. 프린트에 있는 성난 문제고 이게 용상분 문제. 지금 학교 하나씩만 내가 골랐지만은 문제가 워낙 많아서 먼저 15번은 일단 집에서 숙제를 할 수 있을까? 15번 봐봐. 15번 보면은 용상분 문제 있잖아. 그건 방금 했던 요 문제지. 치환하는 형태. 할 수 있겠니? 숙제를 한번 해봐. 아 뭐냐면 15번은 얘가 동일해. 치환하는 거. 치환한 다음에 이 참수 두 번 풀어주면 되는 거. 그건 15번 용상분 문제는 집에서 한번 해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게 이거 두 개야. 얘를 반드시 알아야 돼. 얘가 서술형 거의 단골이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서술형 대비를 완벽하게 해줘야 돼. 나오면은 배점이 거의 10점가량 돼. 봐봐. 용상고 문제 볼까? 배점 얼마니? 9점짜리잖아. 그렇지. 14번 봐봐. 9점이잖아. 한 등급이야, 한 등급. 그러니까 얘는 서술형 나오면 배점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서술할 거면 나와. 성난 문제 넣어볼게. 12번. 12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 이런 범위인데 지금 이참수 지금 표준화 시킬 건데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묶으면 여기 X의 제곱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KX지? 반의 제곱 누구 필요해? K 제곱 필요할 것이고 나가면 여기 K 제곱 있어야 되고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되고 k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적을 수 있어. 표준화했어. 그럼 봐. 이거의 특징은 뭐니? 대칭축이 k잖아. k인데 지금 우리 k 값을 모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대칭축에 이렇게 미지수 포함된 경우지. 자, 대칭축이 k잖아, 얘들. k 값을 몰라. 이런 경우지. 그런데 지금 제한 범위, x의 범위는 고정이 돼 있어. 그럼 봅시다. 우리가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최대치에서 묻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은 경우를 나눌 거야. 주관식으로 다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럼 봅시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놈은 지금 위로 블록의 상태지 얘들아? 위로 블록이야. 대칭식이 어디라고? 여기가 k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이라는 범위가 여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케이스 있겠지.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이 경우라면 내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지.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경우일까? 좀 더 왔어. 좀 더 이렇게 오다 보면은 대칭축에 걸리기 시작하지. 딱 걸칠 거야. 대칭축에 걸릴 것이고 지금 문제가 조건이 최대값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게 지금 위로 블록인데 여기가 이제 K야. 이럴 때는 뭐 대칭축을 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뭐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뭐냐면 이 사이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으려면 내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되겠지. 이런 경우 아닐까? 두 번째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 볼게. 더 이동을 해볼게. 더 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위로 블록에 함수고 지금 여기가 현재 K야. 더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이라고 한 애가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1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지.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됐어? 그러니까 총 케이스는 몇 가지? 3개겠지. 3개를 나눠서 수술해줘야 돼.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그렇게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 문제의식을 먼저 갖고 대칭축에 미수가 있는 경우는 한 방에 해결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야. 케이스를 나눠서 검토를 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볼 거야. 첫 번째 경우 봐봐. 1번 경우지. 1번 경우는 저 그림대로 여기가 지금 K가 돼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1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는 이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거를 내가 식으로 한번 써볼게. 이 첫 번째 케이스 이 그림인데 K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지? 1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 첫 번째 케이스는 K의 범위가 K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거는 빼도 돼. 어차피 그 다음 거에 붙이면 되니까. 첫 번째 경우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야. 그럼 이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 문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최대값이 6이래. 최대값이 6. 그러면 이때 맥시멈 어디서 나와? 최대값. x가 1일 때 나오지.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나오는 걸 그러면 알 수 있잖아. 그럼 x 대신 1을 투입해볼까?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은 최대값 x 대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2k에다가 플러스 k가 되겠지. x 대신에 내가 1을 집어넣었어. 최대값이 지금 현재 뭐가 나왔대? 얘가 6이 나왔다 이 얘기야. 얘가 거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봐봐. 문제 봐봐. 이차함수 이거에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0이 나왔대. 최대가 6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6이지. 그럼 여기서 k값이 얼마 나오지? 3k가 7이 되거든. k는 얼마가 되면 3분의 7이지. 그러면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잘 봐봐. 얘는 주어진 조건 만족하니? 만족하지. k가 1보다 커야 돼. 얘는 합격이야. 왜냐면 k가 1보다 크다는 조건, 요 조건 하에서 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해줘야 돼. 그럼 얘는 합격이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답은 바로 나오네. 최소값을 봅시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최소야.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될 것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플러스 k지. 네? 뭐야? 문제가 말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최소값. 네, 맞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k지. 지금 x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때까지겠지? 그치 않니?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럼 k가 어떻게 사라지지?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여기 바로 3분의 1이겠지. 답이 이미 나왔네. 근데 하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떤 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지금 그림 봐봐. 이 등호는 빼먹어도 되더라. 이 등호를 내가 다음에 붙여도 상관없어. 등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간 K라는 애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이거고. 답이 이미 나왔어. 답이. K는 3분의 7이고, 이건 이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다 해봐야 돼. 왜냐면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두 번째. 답이 또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주관식 같은 경우는 답이 막 여러 개도 나와. 여러 개. 그렇기 때문에 다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여기가 K지. 여기가 K인데 이 사이에 구간이 끼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 뭐 1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기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경우지. 그럴 때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은 지금 K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K.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우선 좀 식으로 쓰면은 이 K가 어디 있을 때냐면 1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지. K가 요 범위에 있을 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호는 포함 일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포함시켜도 상관없어. 그럼 요거일 때에는 최대값이 언제 나오냐면은 x가 k일 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k일 때가 제일 높잖아. k를 집어넣을게. 그럼 x 대신 k를 집어넣으면은 k를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k의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k의 제곱 되는 플러스 k가 되지. 얘가 6이 나오고 싶다는 거야. 최대값이 6이 나온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k값 한번 구해줄 건데 k 제곱에 k 빼기 6 이거는 0이 돼서 미수분해하면은 플러스 3에다가 k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K값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합격이 되는 애가 없지? 이 범위에 있는 애가 있어? 없잖아. 둘 다 없어. 둘 다 탈락. 이때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소값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거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너희들 질문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범위야. 최대는 여기서 발생하면 확실해. 그럼 최소는 어디서 발생해? 최소는 여기서 발생하지 여기서 발생하지 그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원래는 엄밀하게 만약에 최소값을 묻잖아. 그러면 경우를 네 가지로 살펴야 돼.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니? 지금 문제가 최대는 여기서 확실해. 최소는 여기가 더 낮을지 여기가 낮을지 모르잖아. 끼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쪽이 좀 더 가까울지 이쪽이 좀 더 가까울지 모른다는 얘기야. 만약에 최소값까지 물어본다면 얘는 케이스를 네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 탈락이 됐어. 그리고 조건 자체가 최대값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우를 3개로 나눈 거야. 거의 시험 문제는 4개까지 나누는 거는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그래 봐.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기서 2개가 모두 탈락이 된다. 그래서 굳이 최소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범위의 K값이 안 나오니까. 그럼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가보면 이번에는 위로 블록인데 여기 대칭축 K지. 범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대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1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 그럼 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내가 필요한 부분. 그 최대 컨디션. 여기서 최대 발생할 거고 여기서 미니멈 발생한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최대값. 아니 우선은 이거 적어볼게. 그럼 K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겠지. 요거일 때야. 요거일 때는 최대값 그걸 보자.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때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 되고 플러스 얼마인데? k가 되지? x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럼 요거 없어지니까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거든? 그럼 얘가 얘들아 6이 될 수 있어? 없어. 6이 될 수 없잖아. 얘도 탈락이지. 답이 이미 나왔다 이거야. 좀 더 어려운 문제 볼게. 14번. 이거 영상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진짜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지. 14번하고 지금 문제하고 조금 달라. 봐봐. 내가 지금 한 건 어떤 유형? 대칭축에 믿으시는 경우야. 그렇지? 얘는 두 번째 유형이야. 뭐냐면 x의 범위. 대칭축은 딱 고정이 돼 있는데 범위가 변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똑같겠지, 얘랑. 생각해봐. 지금 앞에 유형은 뭐냐면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대칭축이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케이스 나눴지? 지금 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번에는 함수는 고정이 돼 있어. 함수는 고정이 돼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두 번째 유형은. 그게 바로 뭐냐면 14번인 거야. 그런데 풀이 방법은 동일해. 14번 해볼게. 지금 범위가 x의 범위가 t에서 t 이 문제 만약에 처음에 잘 이해한 거는 그냥 가볍게 넘겨. 이게 좀 변별력 문제라 이거 좀 어렵지? 봅시다. x의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1. 얘를 봤을 때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범위도 바뀌겠지? 근데 확실한 거는 뭐다? 한 칸짜리잖아. 한 칸. 이 차이가 지금 현재 1이니까 얘는 한 칸짜리인데 t 값에 따라서 범위를 변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럴 때 2차 함수를 조금 보면은 이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x 플러스 4야. 이거의 최소값을 문장을 볼게. 2차 함수 이론의 최소값을 ft라고 한대. 우선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야 이거야. 최소값을 갑자기 뭐 ft는 또 뭐야 이거지. ft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값이 ft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최소값을 구했을 때 그게 이거는 t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t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식일 거야. 그걸 ft라고 이런 이름 붙이는 건데.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ft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방정식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 해설이 조금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한번 다시 봐봐. 내가 해설 좀 수정해 줄게. 그럼 내가 이거에 2차 함수를 먼저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어. 그러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x의 제곱은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더해야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제곱이 이게 되겠지? 그치? 봅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위로 블록이야. 얘는 고정이 돼 있어. 대칭축 어디로? 1로 딱 고정이 돼 있어. 얘는 이런 그림이야.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최소값을 FT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최소값을 구할 거야. 봅시다.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부터 볼게. 지금 얘 한 칸짜리라고 그랬지 한 칸짜리? 그럼 t에서 t 플러스 1이 만약 이런 여기서 발생해 얘들아. 최소가 어디서 발생해? 이쪽에서 발생하지? 맞니? 계속 이쪽에서 한번 쭉 이동을 시켜볼게. t에서 t 플러스 1이 한 칸짜리인데 여기서부터 발생해. 계속 왼쪽에서 발생하지. 계속 왼쪽 그지? 그러다가 대칭 쪽을 끼기 시작했어. 살짝 낄 때는 당연히 계속 왼쪽에서 나오지. t에서 t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최소가 당연히 여기서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언제 바뀔까를 한번 생각해봐. t에서 t 플러스 한 칸짜리야. 그럼 좀 더 이동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y값에서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해. 그렇지 않을까? 한 칸짜리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하냐면 여기하고 y값이 정확히 같아지는 이 지점이 존재할 건데 이게 한 칸짜리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2분의 1씩 나눠가질 때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 될 거고 여기서 2분의 1 후진한 거 여기서 2분의 1 변질한 거 2분의 3이지. 딱 이렇게 되는 순간이 지금 최소가 같지. 이해가니? 여기서 여기니까 얘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제?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계속 오른쪽이 발생하지. 최소 됐어? 기준점이 되는 건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값을 FT 최소값만 내가 구할 건데 계속 왼쪽 하다가 딱 이 순간에서 바뀐다는 거야. 이게 t에서 t 플러스 1이지.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1일 때가 기준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가? t가 2분의 1 딱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t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하고 두 번째 t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최소잖아. 진짜 최소. 봐봐.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 볼게. 그러면 지금 내가 아니고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t에서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 t에서 발생한다. t에서 즉 x가 t일 때 x가 t일 때 발생하지. 그럼 t를 넣어볼게. 지금 최소는 x가 t일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t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2t 플러스 4가 되겠지. 요거를 ft라고 한다고 내가 아까 전에 예고한 대로 이 ft라고 하는 거를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의미는 뭐냐면 t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ft 보였지? 두 번째 볼게 이번에 t가 2분의 1보다 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 t에서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지 형성이. 그럼 최소가 어디서 나와? t 플러스 1에서. 그러니까 최소는 x가 t 플러스 1일 때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t 플러스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여기다 넣는 게 좀 낫겠지. t 플러스 여기다 싹 넣으면 1이 뿅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지. 내가 바로 ft가 되겠구나. ft를 내가 확정을 시켰잖아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절반이겠지. 지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최소값을 ft라고 할 때 ft를 구하고 이랬어. 여기까지 맞추면 배점이 절반 들어가겠지. ft 구했잖아. ft는 뭐다?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요놈이고 t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요놈이 된다. 이걸 딱 써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방정식 ft 플러스 4 이퀄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자. 그럼 봅시다. 내가 ft를 구했어 얘들아. 이때에 ft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쪼지 말고 그대로 주면 되잖아. ft가 여름이니까 여기다 4를 더했어. 그럼 마이너스 t의 제곱을 여기 2t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지. ft 플러스 4라고 하는 건 여기다 4 더한 거잖아. 지금 문제는 요거 이퀄 0이지? 봐봐. 요거 이퀄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모든 근의 합. 요거의 근을 한번 구해봅시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얘기고 t 마이너스 4에다가 t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여기서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내가 두 개의 근을 다 구한 이유가 있어. 왜일까? 여기서 냅다 두 근의 합이 그냥 마이너스 1분의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t가 제한범위가 있거든. 그럼 봐. 4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전원을 만족하는 거는 그런 누구? 마이너스 2의 탈락. 함정이 있죠, 그지? 제한범위가 있기 때문에 t가. 여기서는 근이 마이너스 2가 당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 ft가 얘로 딱 확정이 됐어. 마찬가지로 이때도 ft 플러스 4를 구해보면 이거에다가 4를 더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얼마? 9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아, 그치. 이게 지금 ft 플러스 4인데 요거 이퀄 0이거든 현재. 그러면 t의 값 얼마? t의 값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 나오지. 그 중에서 얘는 이번에 2분의 1보다 큰 놈을 골라야 돼. 그러면 나는 3을 골라줄 수 있다는 거지. 답이 다 나왔지. 지금 문제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3하고 마이너스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최종적인 정답은 아주 쉽게 나왔지. 1. 됐어. 이걸 맞추면 1등으로 가는 거지. 가장 별별한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야.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지. 보통은 뭐 여기까지 안 보고 딱 여기 정도에서는 멈추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구간을 나오는 케이스 그거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서술형으로 대비해야 돼. 얘네다가 추가식으로 나와. 이걸 내가 뭐 A4 빈종에다가 한번 차분히 한번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래 연습을 좀 해봐야 돼. 근데 어. 저 못할 때 어디 여기 2분의 3만 2분의 3?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지금 봐봐. 예를 들면 돼. t 플러스 1이 똑같은 범위가 나와. 얘가 되는 순간 t가 2분의 1 되잖아. 어차피 한 칸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와. t 플러스 1이 2분의 3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데 어차피 1 넘어가면 2분의 1 되지. 똑같은 칸이 나오지. 근데 그저 범위에서 왜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이거? 네. 아, 왜 두 개로 나누냐고? 두 개 나눴는데 하나는 그냥 왜 커야 되고 하나는 작거나 같아요. 아, 이거 등호는 그렇게 중요하잖아. 등호 내가 여기 빼고 여기로 붙여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만약에 내가 문제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 다 똑같이 나와. 똑같아, 얘가. 그 다음에 저 새끼 맞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지? 이거 한줄용을 더 해야 되는데. 맞니? 아, 이거. 오늘 조금 시간이 좀 4번부터 어려운 문제 좀 많이 다른 이유가 네가 어디 하는 거야?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봐 이거.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럼 오늘 숙제가 거의 없겠네. 진도를 못 나가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따라잡고. 시험을 어떻게 만약에 요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뭐 시험을 해보고 만약에 이걸 초과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살짝 다른 문제로 3날 단어까지 수요일 날에 한번 테스트를 놓을 건데 좀 최선을 다해서 봐보고 언제 봐요? 중요한 거? 언제 봐요? 어떤 거? 언제 봐요? 언제 보냐고? 네. 수요일 날 1교시, 2교시. 1교시 수요일 날 1교시에 시험을 보고 있고 뭐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점수도 중요하겠지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주안점으로 돼야 될 거는 내가 좀 어디가 좀 잘 안 돼 있는지 좀 확인 작업 좀 하고 조처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기말범위 들어가는 거야 기말범위 오늘 같이 숙제 없을 때 조금 확 따라잡아 늦는 거 있으면 빨리 따라잡아 그리고 주말에 좀 질문인 사람들 오라니까 오는 사람만 오고 나 질문이 없는 거니 아니 나 시간이 없어 그 그런 게 없네. 아, 그래? 너희들 방학 때 되면 좀 시간이 많아지려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주말에 못 해. 방학 때 되면 좀 시간이 좀 더 생기니까 그때는 평일도 좀 괜찮으니까 와서 나한테 개별 질문도 좀 하고 개념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설명도 좀 해주고 할 테니까 그치?
메타인지 시간에 여기 메타인지 시간에 내가 없다 보니까 그건 좀 해주잖아. 근데 조교분한테 질문해도 돼요? 어? 조교분한테 질문해도 돼요? 아그 조교분들한테도 간단한 거 질문해줘도 돼. 너희들 다 조교를 우리가 뽑을 때 명문대생들도 뽑아 일부러.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수학 상하 정도는 다 기억하실 것 같아. 윗과정들은 모르겠지만 고일과정 정도까지는 축하해 가신 분들이잖아. 그러면은 하겠고.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좀 하고 내일은 수학이 아니라 국어인 거 다 알고 있어. 오늘 수고 많이 했어.